시장이 무너졌다고 슬퍼할 필요 없습니다. 최고의 주식들로 리밸런싱할 수 있는 기회는 이어지고 있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보다 성장성이 보장되어 있고 예측 가능하고 미래 실적 숫자가 확실한 종목이 있다면 조금씩 리밸런싱을 하면 됩니다. 이러한 종목들로 리밸런싱을 하는 것은 손절이 아니고요. 투자자라면 언제나 고민하고 결단하고 당연히 선택해야 하는 과제일 뿐입니다. 올해도 좋고 내년엔 더 좋고 심지어 내후년에도 더 좋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시장 얘기는 뒤에서 짧고 굵게 할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시죠. 여러분의 좋아요는 최악의 전쟁 속에서도 리밸런싱이 가능하고 결국엔 떡상할 종목들을 제시할 수 있는 초능력을 갖게 해줍니다. 출발! 포스코 케미칼은 지난 4월 30일 영상으로도 함께 살펴봤었는데요.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실적 추정치를 보며 얘기할까요? 포스코 케미칼은 1분기 영업이익이 부진했는데요. 라인케미칼 부문의 이익 감소와 2차전지, 음극재의 흑연 가격 상승에 따라 수익성이 악화된 탓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양극재죠. 양극재는 지난 분기 대비로도 27%나 판매량이 증가했고요. 메탈 가격 상승에 따라 전분기 대비로 15%의 판가 상승이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양극재는 가동률 상승에 따른 수익성 역시 개선된 것으로 보이니 괜찮습니다. 괜찮은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양극재 사업의 호조가 확인되었으니 좋습니다. 음극재 역시 향후 원재료 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판가를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는 27%의 매출 성장을 전망하지만 영업이익의 경우는 9%에 불과하는 낮은 성장이 전망되는데요. 하지만 2차전지 소재 사업만 떼고 보면 매출은 전년 대비 56%의 성장, 영업이익의 경우는 66%의 고성장을 이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엔 더 큰 성장을 이어갑니다. 아주 훌륭합니다. 가장 중요한 양극재 사업만큼은 의심을 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캐파 증설 전망을 보면 양극재의 경우 작년 4.5만 톤 수준에서 2025년 34.5만 톤까지 증설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4년간 최대 8배까지 캐파가 증설되는 거고요. 2030년까지는 21년 대비 최대 14배까지 캐파가 증설되는 겁니다. 캐파의 증설 속도는 실적 성장의 속도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고성장하는 산업이 없는 겁니다. 심지어 음극재의 생산 캐파 역시 가파른 장기 고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장난 아닙니다. 농담이 아니고요. 세상에 이렇게 고성장하는 산업이 없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의 강점은 2차전지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밸류체인의 수직 계열화를 구축했다는 겁니다. 원료 조달부터 원재료에 이어 양극재의 전구체까지도 밸류체인이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장기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수익성을 확보하게 된다면 당연히 가격 경쟁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재료 가격의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도 상대적으로 작아지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포스코 케미칼의 그동안 고객사가 LG에너지솔루션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약점으로 생각했었는데요. 최근 미국의 완성차 기업 GM과의 조인트 벤처를 설립하는 등 고객사의 다변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점도 매우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하이니켈 양극재 사업에 적극적이지 않아 기술적인 약점도 있었는데요. 로드맵을 봤을 때 주행거리를 늘려나가기 위해 하이니켈 양극재 투자와 연구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이제는 달리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 전고체 전지용 양극재와 음극재 개발도 계획하고 있으니 일단 로드맵이 좋습니다. 기술력에 대한 의심은 덜 수 있겠어요. 포스코 케미칼은 공격적인 캐파 증설에 따라 중장기 실적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대충 매년 70%의 외형 성장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산업이 없다니까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채널의 주력 섹터로 보겠습니다. 더 볼 것이 없죠? 일봉 차트를 봅시다. 그냥 사면 되죠? 그래도 물리면 쌍욕부터 하니 공식적으로는 12만 원대에서 절반 정도만 담아보는 것으로 하고요. 혹시나 12만 원이 깨지면 종목 교체도 부담이 없다고 정리하겠습니다. 길게 보면 아무 때나 사면 되지만 시장의 악재가 해소되지 않은 채 등락을 거듭하고 있으니 분할로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도 멤버십을 통해 꾸준히 의견을 주고 있는 종목이니 관심 있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여전히 변수가 많고 시장 상황은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순간순간 생각이 바뀌거나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을 빠르고 쉽게 전달할 수 있으니 서로 좋습니다. 주봉 차트도 볼까요? 코스피 지수는 전저점을 이미 이탈했지만 지수보다 훨씬 좋죠? 시장보다 강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주봉은 시장의 영향으로 반등 후 조정을 거치고 있지만 하락은 제한적으로 보면 되고요. 혹시나 시장이 미쳐서 한 번 더 세게 빠지면 더 사면 되고요. 돈 없으면 자신 없는 다른 종목 팔아서 사면 됩니다. 그러다 향후 반등이 나오면 통곡의 벽이 되어버린 15만 원대, 16만 원 라인에서는 부담을 조금 덜어주면 되겠죠. 일단 대충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되고요. 장기 고성장주이기 때문에 통곡의 벽도 결국엔 뚫리겠지만 나중에 반등 시 추이를 보며 고민할 거고요. 당장은 이렇게 생각해 두면 됩니다. 월봉 차트를 봅시다. 정말 재수 없으면 시장 때문에 12만 원이 깨질 수는 있지만 괜찮아요. 어차피 빠지면 빠질수록 사면 됩니다. 미래 숫자가 확실하잖아요. 캐파 증설이라는 것이 이미 확보된 장기 수주를 기반으로 계획되는 거고요. 고객사의 생산량 증대에 맞춰 계획되는 겁니다. 계획된 캐파 증설은 미래 실적으로 이어지는 거고요. 포스코 케미칼의 미래 실적은 장기 수주와 고객사의 생산량 증대에 맞춘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기반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딱히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경기가 침체된다고 전기차로의 전환이 중단되지 않고요. 금리를 올린다고 다시 내연기관차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미래 실적 추정이 하향될 이유가 딱히 없습니다. 오히려 신규 수주의 증가로 추가적인 캐파 증설과 함께 미래 실적의 상향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어차피 하이니켈 양극재는 장기 쇼티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업황을 의심할 것도 없습니다. 다시 일봉 차트를 봅시다.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에 걸쳐 양봉으로 단기 바닥을 찍었죠. 시장에 추가 하락만 없다면 재차 상승하는 거고요. 단타쟁이는 더 오르던지 말던지 여기까지 보면 됩니다. 각자 성향대로 하시면 됩니다. 공식적으로는 15만 원대 16만 원 라인에서 대응력을 확보한 채 통곡 이벽 돌파 여부를 확인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은 이 위에서는 솔직히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었지만 시장의 영향으로 이렇게 빠져주었으니 솔직히 떼땡큐를 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동안은 닭 쫓던 개마냥 지붕을 쳐다봤지만 쫓던 닭이 지붕 아래로 내려왔으니 물어야죠. 심지어 이때는 기업의 내용을 안다면 종목 교체도 가능했습니다. 지금도 추가 하락 시엔 조금씩 종목 교체가 가능하고요. 12만 원 아래에서는 앞서 말한 대로 전혀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겠습니다. 내일 밤이면 미국의 4월 물가 CPI가 발표됩니다. 파월 의장이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을 일축했지만 시장은 믿지를 않습니다. 내일 물가 상승 둔화가 확인되고 이러한 확인이 다음 달까지도 이어진다면 시장의 색깔은 조금씩 바뀌게 될 겁니다. 공급난으로 이어지는 중국 봉쇄는 해소되는 것으로 보면 되고요. 전쟁이 끝나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시장의 악재는 뭐 하나 해소되지 못하고 있어 시장의 조정도 지속되고 있지만 결국 해소됩니다. 영원할 수 있는 악재가 아닙니다. 오히려 악재가 해소되면서 강한 반등, 안도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 정도로 지나친 침체를 거치고 있으니 더 이상 좌절할 것도 없습니다. 그냥 위를 보며 눌러 앉아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이 연중 최저점을 경신하는 최악의 시장 속에서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랑합니다. 화이팅!